이번 달 가게세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고민하는 놈이 많죠. 맞아, 이걸 또 태워놓기 아깝잖아, 사실. 비쌌다는. 저같이 매장을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나 빌려줘서 월세를 보탬받는 사람이나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큰 자본 없이 그나마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업종이 음식점이나 소매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50대 이상 자영업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매출이 적은데도 가게 임대료만 점점 올라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가게를 시간대별로 나눠 쓰는 방법으로 불황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가게세 쪼개기 뉴스토리에서 만나보시죠. 사무실이 밀집한 경기도 판교의 한 가게. 점심시간에 쌀국수를 파는 이 가게는 저녁이면 실내 포장마차로 바뀝니다. 술집 분위기지만 어쨌든 간에 음식이 다른 쌀국수에 비해서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치킨집인 이곳은 저녁엔 술과 치킨을, 낮에는 카레와 돈가스를 팝니다. 실제로 손님들 오시는 거는 대부분 12시부터 한 1시 반이면 정도,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서빙하고 돌리고 이렇게 이제. 이 가게들은 하루 2번씩 간판이 바뀝니다. 밥을 파는 식당인지 술을 파는 주점인지 알쏭달쏭한 이 가게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경기도 분당에서 2년째 쌀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혜근 씨. 그는 매일 아침 점심 장사에 쓸 육수를 가지러 창고에 갑니다. 고기하고 야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약재하고 향신료를 첨가를 해서 10시간 정도 끓이죠. 그가 한 번에 끓이는 육수의 양은 무려 500인분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뱅뱅 사거리에 우리 점심 매장에 이제 고기랑 육수를 갖다 주러 가고 있고요. 그런데 유 씨가 엄청난 양의 육수를 배달하는 곳은 쌀국수 집이 아닌 강남의 술집입니다. 술집에 육수 배달이 끝나자마자 유 씨는 곧장 다른 곳으로 서둘러 향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판교의 실내 포장마차입니다. 쌀국수 장사를 하는 그가 강남의 술집과 판교 실내 포장마차에 쌀국수 육수를 배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 씨는 저녁 장사만 하는 실내 포장마차에 매달 150만 원을 내고 점심시간에만 가게를 빌려 쌀국수를 팔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면 원래 이 가게 월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강남 술집 역시 월세 150만 원을 내고 점심에만 쌀국수 장사를 합니다. 그는 여러 곳을 돌며 점심 장사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비싼 월세를 꼽습니다. 가게세가 그 매상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가게세는 고정비거든요. 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사가 좀 안 될 때는 줄일 수 있고 장사가 좀 잘 되면 좀 늘릴 수 있는 게 이제 유동적이지만 가게세만큼은 장사가 되나 안 되나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되는 돈이고. 유 씨가 이 가게에서 점심 장사만 하는데 든 초기 비용은 모두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점심에만 영업을 하니 별도의 인테리어나 부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월세 150만 원과 보증금 명목으로 낸 선불 월세, 그리고 식재료와 그릇을 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디 뭐 딴 데 가면 있겠어요? 요즘에 500만 원이 어디 뭐 사업할 때 돈이겠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와 계속되는 경기 불황. 상황이 어렵던 유 씨에게 가게를 점심시간만 빌려서 하는 장사는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었습니다. 점주께서도 월세 좀 보탬을 받으니까 놀리는 것보다 낫고, 저도 이제 큰 돈 없이 월세 좀 일부 보태주는 걸로 이렇게 점심을 제 음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게 서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가게처럼 저녁과 점심 메뉴가 다른 것이 새로운 매장 운영 방식은 아닙니다. 그동안 호프집이나 치킨집에서
매출 향상을 위해 낮에 점심 메뉴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매장을 두 사장이 공유하고 시간별로 따로 운영하는 것은 최근에서야 생겨난 새로운 영업 방식입니다. 유 씨는 저녁 점주와 주방 일체를 공유하고 냉장고는 일부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스와 식재료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점심에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맛만 있으면은 사실 뭐 가게가 포차든 뭐 어디든 사실 그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맛있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유 씨가 가게를 빌려 쓰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정리정돈과 청소입니다. 이걸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이제 깨져요, 관계가. 바닥에 미끄러서는 넘어졌다는 둥 뭐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한 지붕 두 가족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마지막 정리하는 거거든요. 점심 장사를 마친 뒤에는 썼던 물건을 따로 정리해 창고에 보관하면 되니 기존 영업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사하고 이제 치운 기물들 지금 원상 복귀 시키고 있거든요. 카트에다가 실어 놓고 다음날 이제 출근하면 이제 카트에서 꺼내서 다시 세팅하고 있어요. 사실 유혜근 씨는 점심에만 장사를 하는 강남과 판교 두 개의 매장 외에도 분당에 쌀국수집을 얻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아내에게 맡겨두고 정작 본인은 메뚜기 뛰듯 여러 점포를 옮겨 다니며 쌀국수를 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지난 2007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3년 전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미국에서 운영하던 식당마저 문을 닫게 되자 홀로 한국행을 택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손에 쥐인 돈은 단돈 150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가게를 얻어보려 했지만 가진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권리금이나 임차보증금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제가 식당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분당에 제 가게가 권리금 없고 뭐 3번 망했던 가게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몸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라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진 곳에 쌀국수집을 차렸습니다. 맛으로 승부하겠다는 당찬 꿈을 안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이 당신 미쳤냐고, 이 정문에 그 베트남 쌀국수 식당이 큰 게 있는데 그거를 저 뒤에다가 사람도 다니지 않는 뒤편에다 10평짜리 쌀국수를 해서 되겠느냐. 다행히 가게는 그럭저럭 현상 유지를 했지만 유 씨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자신만의 쌀국수로 승부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녁 장사만 하는 가게를 점심시간에 빌려서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 위험 부담은 적고 저렴한 월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 많은 상권에 들어가서 제 음식을 한번 팔아보고 싶은 욕심.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익이 창출만 될 수 있으면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 씨는 지금도 틈나는 대로 가게를 더 알아보는 중입니다. 주로 저녁에 문을 여는 술집이나 호프집 사장을 직접 만나 설득을 하는데요. 점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월세 내는 게 이제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기 월세 내는데 보탬이 될 수만 있으면 다들 반기는 분위기죠. 유 씨는 앞으로도 점심에만 하는 가게를 더욱 늘려갈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이 나오는 점심시간에 그런 장소에 비어있는 가게가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한 2-3개 정도를 더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한테 크게 부담이 없죠. 강남의 한 치킨집. 이곳은 매일 점심시간에
카레와 돈가스를 파는 플래카드가 내걸립니다. 최영균 씨 역시 치킨집인 이 가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빌려 점심에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은 4시쯤 오셔가지고 그 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 빈 시간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9시 아침하고 점심은 안 하시니까. 최 씨가 이곳에서 점심 장사를 시작한 것은 열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든 게 조심스럽고 서툽니다. 이거 이분들이 쓰시던 솥 같은데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이게 다 설어버렸네요. 처음 써봤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망친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처음에는 뭐 위치도 잘 모르겠고 또 사용법도 잘 몰라가지고. 최 씨는 캐나다 이민을 갔다가 고국이 그리워 16년 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50살이 넘어서야 점심 장사로 창업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도 처음에 너무나도 비싼 한국의 임대료에 적지 않이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막 1억, 2억 막 넘어가가지고 뭐 중간에 제가 거의 포기도 하고 뭐 취직을 했었죠. 어디 다른 뭐 제 나이에 갈 수 있는 데가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일하니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최 씨는 중개업체를 통해 지금의 가게에서 점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만족스러운 데다가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유지가 되고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또 욕심을 낸다면 하나 더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잘만 돌아가고 시스템을 잘 제가 습득하면은. 최 씨는 부인과 함께 점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지 못한 환경에서 두 사람이 짧은 점심시간에 몰려드는 손님을 상대하기란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장사 준비로 한창 바쁜 때 누군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능숙하게 홀을 정리하는 이 사람은 이곳에서 저녁 영업을 하고 있는 치킨집 점주 김창훈 씨입니다. 점심에 알바를 못 구해가지고요. 대신 좀 제가 홀에서 알바를 좀 해드리고 있죠. 알바비를 받으시고 어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제 막 점심 장사를 시작한 최 씨 부부를 돕기 위해 김 씨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자처한 겁니다. 세기는 달았으니까 지금 180도로 해가지고 붙여도 될 거예요. 네. 지금 뭐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튀김기의 온도 사용하는 방법이요. 기름, 돈가스 튀김도. 가게 안에 고소한 튀김 냄새와 카레 향이 가득할 때쯤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자, 비빔밥 하나, 돈가스 하나 있어요. 카레 하나, 비빔밥 하나. 돈가스 나오는데 5분이면 돼요. 다 됐어요. 주방은 밀려드는 주문으로 정신이 없고 홀에는 손님들로 금세 가득 찼습니다. 메뉴가 낮과 밤으로 다른 가게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되게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서로 이런 가게세도 아끼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손님들이 빠진 시각, 한바탕 전쟁을 치른 최 씨가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 오늘 벌써 8일째 돼가지고요. 처음에 많이 당황했는데 오늘은 좀 수월한 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날은 2명 왔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상 쓰이냐고. 잠시 뒤 치킨 가게가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김창훈 씨는 가게를 나눠 쓴 뒤부터 장사 전에 꼭 챙기는 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점심 장사하고 나서 뭐 잘못된 거 있는 건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하고요. 마감 같은 거 하고 나면 이제 사실 좀 안 맞죠? 뒷정리 같은 게. 근데 처음이니까 이제 조금씩 맞춰가야죠, 그거는. 김 씨는 이곳에서 3년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강남에서 높은 월세가 부담스러워 김 씨는 한때 직접 점심 장사를 하려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부산 임대료 좀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처음엔 제가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신경도 많이 쓰고 힘들고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막상 하려고 하니까 약간 두려움도 있고 하니까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하지만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또다시 점심 장사까지 하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게다가 예년과 달리 매출이 30% 이상 떨어져 고민이 컸던 터였습니다. 저희 집만 없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 없으니까 식당에 손님이 있어야지 2차가 넘어오고 막 그런 건데 식당 자체가 손님이 없으니까 다 줄어드는 수밖에 없죠. 여기는 사무실 다 주변이다 보니까. 결국 김 씨는 중개업체를 통해 낮에 비는 가게를 빌려주고 월세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아르바이트생까지 그만둬 김 씨의 어머니가 가게 일을 돕는 상황입니다. 여기 월세가 다 비싸니까 좀 비싸. 그 때문에 그렇지 뭐 아니면 그리고 작년처럼 이렇게 뭐 손님이 좀 많고 경기가 좋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걸 또 비워놓기도 아깝잖아 사실. 비싼 땅이. 가게를 점심과 저녁으로 나눠 쓰면서 김 씨는 금전적인 부담을 더는 것뿐만 아니라 가게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했어요. 점심 메뉴 이제 카레랑 돈가스, 비빔밥 3가지만 하는데 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임대하는 거 임대해 줬으니까 항상 나이 드신 분들만 오는데 점심에 젊은 분들이 오잖아요. 홍보 효과도 틀림없이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마케팅 효과도 틀림없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처럼 점심과 저녁 점주가 서로 돕는 일이 치킨집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점포를 공유하는 다른 매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때 쌀국수를 드신 분이 영수증을 저녁 때 가지고 오시면 저녁 때 술 먹을 때 뭐 10% 할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날 저녁 때 여기서 술을 드신 분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그 다음날 점심 때 오시면 쌀국수를 10% 할인해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프로모션을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월세와 불경기가 맞물리면서 갈수록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나눠 쓰고 월세를 쪼개서 부담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중개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 점포 공유를 통하면은 몇백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핵심 상권에도 기존 매장의 설비를 그대로 이용해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가격대를 맞추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점포는 현재 수도권에만 100여 개가 영업 중이고 300곳이 넘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한파가 몰아친 이번 겨울,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영세상인들은 비싼 임대료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점포를 낮에 잠깐 빌리는 방식으로 불황을 극복하려는 상인들. 저는 앞으로 제가 제 가게를 권리금, 보증금 내고 2억, 3억 들여서 제 가게를 낼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장사만 되는 곳이 있으면 점심시간에 빌릴 수 있는 매장을 빌려서 점심 장사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만 해도 저는 뭐 일반 회사에 취직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3시에 퇴근하는 정도의 회사를 다닌다 해도 그 정도 수익을 올리긴 힘들잖아요. 월급 받는다 그래도 제가 뭐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죠. 그걸 뭐 꾸준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좀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한 지붕 두 가게. 점포를 시간별로 나눠 쓰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남들보다 최소한 2배 정도는 뛰어야 되지 않을까. 뛰지 않고 힘들다고 하면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좀 더 뛰면 손해는 안 봐요. 한 사람이 2사람 목숨 꼭 해야 된다는 거, 자영업 하려면. 여기서 성공을 해야죠. 살아남아야죠.